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일입니다. 와시는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입니다. 와시는 소리 TV는 시사 프로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북중미 2026년 월드컵 32강전이 세계인들의 지구촌인들의 관심 속에서 멕시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두 차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한민국의 감독 중에서 유일하게 홍 감독만이 누렸던 두 번씩이나 월드컵 감독을 지니면서 조로의 좋은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도 무존술, 상대에 대한 분석이라고는 전혀 이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 상태로 하면 된다. 우리 팀 이 상태로 하면 된다. 이러한 안이한 그야말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더군다나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 축구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손흥민,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성을 후에 알려졌습니다마는 감정이 섞여진 손흥민을 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체코전을 끝내고 멕시코전을 끝내고 나서 3차전인 남아공을 대비해서 훈련 도중에 선수들 귀에 거슬리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뭐 신간의 기자들끼리 서로 이 얘기를 아마 주고받은 것 같아요. 손흥민은 너무 특혜를 누렸다. 무슨 특혜냐? 군대 가지 않은 특혜를 받았다. 면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단히 화가 난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이 두 번 다시 기자들 질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만 홍명보가 이 일을 듣고서 홍명보 감독이 이것을 듣고는 무슨 소리야?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그 인터뷰에 응해서 인터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주장 손흥민 또한 이재성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손흥민은 그 언론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은 터에 기분이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재성 선수는 손흥민과 가장 절친입니다. 자기 절친이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과 함께 마음이 통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홍명보가 대단히 분노한 것 같습니다. 대국적인 면에서 경기에 임해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흥민, 이재성이가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 하나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남아공을 맞이해서 만일에 패하기로 하게 되면은 탈락하잖아요. 탈락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홍명보는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감정을 앞세웁니까? 예?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 해서 손흥민을 전반에 벤치에 앉혀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손흥민보다는 조금은 뒤처진다만 그래도 골잡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잘 넣습니다. 독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실력자예요. 홈에도 불구하고 이재성은 전후반 완전히 빼버렸어요. 손흥민은 후반에 가장 중요한 경기에 후반에 집어넣었어요. 전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가 인정하는 멀티플레이어는 손흥민이에요. 지금 32강에서 월드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골잡이 해리 케인, 프랑스가 낳은 음바페, 또한 4년 전에 우승했던 아르헨티나에 낳은 스타 메시, 노르웨이의 홀란, 이런 선수들이 역시 스타 플레이어에 걸맞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골잡이들은 90분 경기 중에서 7, 80분 동안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1, 2분 순간에 10분 순간에 자신의 실력을 반짝하고 보여주는 것이 스타 플레이어예요. 자, 오늘 경기에서 민주공화국인 콩고와 영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콩고가 먼저 볼을 집어넣었어요. 1대0으로 후반 77분까지 끌려가다 패색이 짙어졌어요. 그러나 역시 골잡이들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후반 77분에 영국 선수 왼쪽에서 센터링 날라옵니다. 콩고 문전 앞에 헤딩이 갑자기 해리 케인이 나타나서 헤딩으로 왼쪽 골문에 골을 집어넣어요. 10분도 안 돼서 후반 77분 골에 이어서 81, 2분간에 다시 골을 넣습니다. 10분간에 두 골을 넣어서 역전시켰어요. 메시란 선수도 전반에 활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역시 해트트릭 3골을 집어넣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는 나이가 40이에요. 한국 나이로. 아르헨티나 나이로 39세입니다만 40세의 백전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어느 젊은 선수 못지않게 3골을 넣을 정도로 또 포르투갈의 호날두도 어떻습니까? 전반에 대단히 예선에서 부진했습니다만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골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골잡이들은 90분 경기에서 내내 부진을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골잡이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1분, 2분, 5분 상간에 골을 넣어요. 대한민국의 낳은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차전에서 부진했다고 해서 골을 넣지 못했다고 해서
손흥민을 후반에 빼요. 멕시코전에서. 또한 남아공에서도 전반전에 아예 출전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축구 팬들을 경악시킬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이 홍명보가 이를 저질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해서 그야말로 1무 2패를 기록해서 처참한 기록으로 패전시켰잖아요. 그런 실패한 홍 감독을 현 대한민국의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과의 어떠한 뭐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자질 부족의 감독을 그만큼 논란 속에서도 홍 감독을 선임함으로 해서 1승 2패라는 월드컵 12번 참전해서 가장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홍 감독으로 인해서. 홍 감독은 어떤 전술도 없고 상대에 대한 분석 예리한 면도 없고 아주 안이한 전술도 없고 그런 감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장 약한 상대를 맞이해서 패한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죠.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이미 예견된 패배 속에서 역대 축구 대표팀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강력한 유럽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프랑스에서 뛰는 이강인, 또한 영국에서 뛰는 황희찬, 영국의 토트넘에서 2024년도에 이집트 살라도와 함께 이집트가 낳은 골잡이 살라도와 함께 골잡이 왕을 차지했어요. 득점왕이 됐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런 선수를 전후반에 기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패배를 한 홍 감독. 이미 귀국은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환영보다는 국민들의 분노, 이걸 견디지 못했겠지요. 공항에서 얼마나만큼 비난과 욕을 많이 먹었는지 홍 감독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자, 참 2014년 12년 전에 악몽의 대자비를 본 것 같아요. 이래서 홍명보는 초라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만 홍명보는 퇴장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온통 축구 팬들 비롯해서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2차례나 월드컵 귀봉을 잡았던 홍명보가 무색과 무전술, 상대에 대한 무분석, 결국은
월드컵 12번에 출전해서 가장 초라하게 패하고 돌아왔어요. 최종 순위는 34위가 됐습니다만 만일에 32강을 넘었었다면요 거액의 수입원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예? 최소한도 5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경제적으로나 달러로나 국가적인 자존심이나 완전히 구겼어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넘은 팀이 나왔습니다만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프랑스가 스웨덴을 3대0으로 꺾어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강한 팀 에콰도르를 맞이해서 2대0. 노르웨이가 오랜만에 그야말로 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 2달 전에 평가전에서 이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선수를 맞이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영국은 콩고 민주화 이 아프리카 팀을 맞이해서 1대0으로 선취골을 내주고 질질 끌려다녔어요. 패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후반 77분까지 한 17분 정도 종료를 앞두고서 패색이 짙었습니다만 역시 세계적인 골잡이 해리 케인은 살아있었습니다. 후반 77분 오른쪽에서 센터링한 볼을 헤딩으로 왼쪽 골문에 쳐 집어넣었어요. 그뿐 아니죠. 10분도 되지 못해서 다시 해리 케인의 오른발이 빛이 납니다. 두 번째 슛 골이 됐습니다.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안착을 합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전반을 벤치에 앉힌 이재성도 졸업반을 벤치에 앉힌 홍명보의 이 무능하고 이 무색 무전술에 너무나도 정말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잡이들은요 이번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나타났듯이 노장들 다 40에 가까운 아르헨티나의 메시 40세예요. 포르투갈이 나온 포르투갈 호날두 39세. 백전 노장들이에요. 이러한 선수들이 전반에는 부진 속에서도 경기가 가면 갈수록 자신의 기량이 나타납니다. 어느 한순간 그 순간에 반짝 빛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90분 경기에서 7, 80분 부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 번쩍입니다. 번뜩여요. 골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하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 누굽니까? 바로 2년 전에 토트넘에서 활동할 당시에
22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됐어요.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말이죠. 예? 영국에서 이집트의 살라드 선수와 함께 공동으로 득점왕에 올랐었던 손흥민 선수를 그래 좀 부진했다고 해서 뺍니까? 손흥민 선수도 전후반 첫 번째, 두 번째 부진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골잡이 그 실력을 발휘해요. 그거를 홍 감독은 아무리 축구 선수 생활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선수 생활 속에서는 빛이 났습니다만은 이 감독으로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감독이라는 건요, 외국에서는 매니저라고 그래요. 매니저. 예? 왜 매니저라고 한지 아십니까? 매니저는 모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아우러서 골만을 집어넣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전술과 분석을 통해서 상대방 수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도 활동성이 강하고 또 공격적인 어떤 선수는 윙보다는 센터포드로 기용할 때 더 진가를 발휘하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손흥민 선수도 주로 이 윙어, 레프트윙, 라이팅 쪽으로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중앙센터보다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설영호 선수만 하더라도 오른발 제비예요. 오른발 제비 오른쪽에서 라이트 윙으로 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왼쪽에다 기용을 했어요. 그 오른발 제비가 왼쪽으로 기용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이 시간 진행자도 이 오른발 제비입니다만은 아마추어로서 대한민국에 있을 때 말이죠. 예? 조기축구 많이 나갔었어요. 예?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일가견이 있어요. 직접 많이 뛰었으니까. 조기축구 나가서 10년 이상을 뛰었어요. 한국에 있을 적에. 예? 그 한남동 지나서 강남 지역에 도구 아파트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하 14도, 15도 사이에서도 외투를 입고 조기축구 나가서 경기를 많이 뛰었습니다만은 오른발 제비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뛰면 아주 불편해요. 예? 근데 감독으로서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까? 결국은 선수들의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부터 실책이에요. 그러한 감독을 자질, 함량 미달의 감독을 기용했던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앞으로 대단히 비난받을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해서요.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 정몽규 씨를 회장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에? 말하자면은 정몽규 씨와 홍명보 감독 간에는 어떤 카르텔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감독 중에서 대단히 능력 있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그런 후보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협회 행정 시스템이 어떠한 인맥이라든가 선후배
이것을 중요시해서 폭넓게 그런 걸 도외시하고 가장 자신에게 친한 자신에게 뭔가 여튼간에 그게 바로 카르텔에 속한 거예요. 인맥이나 선후배를 통해서 추천해서 들어온 그런 선수를 기용한다든가 더 우수하고 능력 있는 선수들 또 우수한 감독들을 제치고 가장 무능한 더군다나 12년 전에 이미 실력이 바닥에 난 홍명보 같은 감독을 선임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벌써 행정적으로 얼마나 미흡한 겁니까? 더군다나 인맥을 중시하고 자신의 선후배 이것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감독이나 선수들을 기용했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월드컵 3차전에서 남아공에 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권에까지 이것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부조리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축구협회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까지 지금 불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예상 밖의 32강의 탈락은 온 한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어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황하도 못해 황당하다고 심정을 피력했어요. 남아공의 가장 약체로 평가되는 이 남아공에 대해서 또 월드컵 사상 본선에 오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한 팀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명보로 인해서 탈락을 했잖아요. 조기 탈락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물론 분노와 경악으로 온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또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대표팀의 감독인 홍명보의 그 기자회견, 말이 기자회견이지 자신이 준비한 원고 2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자진 사퇴합니다 하고 퇴장하면서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 낀 채 퇴장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을 샀어요. 너무나도 태연자약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듯 그 태연한 모호한 발언으로 말로만 죄송 진정성이 없어요. 감독직을 사퇴하면 답니까? 축구 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자질 부족, 어떠한 전술 전략도 없는 무색 무칼라의 실력으로 2번씩이나 월드컵 축구 대회에 2번씩 감독을 차지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2번씩이나 감독을 이렇게 실패한 자를 감독으로 기용한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백이라든가 어떤 인맥이라든가 선후배 관계로 인해서 그 덕을 보는 이번 32강 탈락에 대해서 박주호 전 국가대표팀인
박주호 씨가 얘기를 합니다.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박주호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감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거예요. 박주호 씨는 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축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을 선임할 때는 박주호 씨도 거기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박주호 씨는 나름대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이임생이라는 축구의 위원장으로 있었던 이임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정몽규 회장 독단으로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책임지는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외국인 감독으로 택할지 국내 감독으로 선임할지를 놓고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 이임생 위원장의 의도대로 저희들 마음대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의 실패는 어쩌면 예견된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칠 말 아닙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대표에 나서는 정청래 전 당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간의 노골적으로 상대대한 힘겨루기로 상대 정책에 대해서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당원들의 표를 의식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당권을 사수하려는 정청래 전 당대표, 현 국무총리 김민석 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마 이제 사퇴할 겁니다. 아마 사퇴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 한혜숙 씨인가요? 이름이 좀 정확하게 한시성을 가진 이분이 국무총리로 아마 지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전 국무총리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로 내정된 여성 국무총리예요. 한 20년 만에 여당에서 두 번째로 여성 국무총리로 발탁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권에 도전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재선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당대표 간의 겉으로는 아주 화기애애한 아주 부드러운 웃으면서 그런 시합을 보여줘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이 전당대회에서 조금도 패배할 수 없다는 두 사람 간의 피말리는 경쟁이 서서히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검사들의 보안 수사 폐지를 놓고서 정청래 전 당대표는 완전 검사들의 보안 수사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뜻은 완전 폐쇄보다는 조금은 유도리를 두고 하자. 그래서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견해차가 있어요. 한편 김민석 전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어서 완전 폐쇄보다는 검사 보안 폐쇄보다는 조금 유도리를 발휘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나가려 하다가 강성 지지층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뒤로 살짝 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견 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당대표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정책이다. 검사 보안 폐쇄를 지지한다. 이름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의견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뒤에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가 그렇게 했겠죠. 강성 지지층들은 검사들의 보안 수사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요. 에?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피폐해지든 나라 꼴이 제대로 되지 않던 걸 떠나서 자신만이 당대표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정청래와 김민석 간에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말이 검사 폐지, 검사 수사 보안 폐지죠. 만일에 검사들의 수사에 있어서 좀 미흡하게 되면 그건 보완을 해서 수사를 해도 불구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는 거거든요. 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수사관들, 특히 경찰관들이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검사들이 수사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더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더 이상 검사들이 수사 한 번으로 끝나면 that's it. 더 이상 수사하지 말어. 보안 수사가 무슨 보안 수사야. 이러면서 검사들의 보안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모든 질서들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검사들의 수사, 보안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 법 전문가들은 검사들의 보안 수사 폐지는 결코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어서도 아니 된다. 이건 반드시 100%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당대표 정청래가 계속 이것을 밀고 나가고 있을 적에 이 김민석 전 총리마저도 개딸들의 표 그리고 강성 지지층 당원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I don't care. 자신만이 당대표의 눈이 어두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고 있어요. 특히 육상지방선거에서의 서로의 책임 문제로 당청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급기야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이 40% 내로 급락했어요. 이름으로 해서 정청래 책임 문제로 육상지방선거로 인해서 수세에 몰린 정청래 전 대표가 내가 왜 책임이 있습니까? 하면서 항변해요. 그러면서 정청래가 자신에게 육상지방선거 책임을 물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다는 도전적인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마침내 건드리고 맙니다. 분노를 사죠. 이재명 대통령 겉으로는 그런 심기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오죽하면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갈 적에 김민석 전 총리만 초청하고 당대표 정청래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당 당대표를 같은 여당인 소속의 대통령이 당대표를 무시한 것은 처음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신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건들면서 친명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으며 받고 있어요. 오직하면은 오늘 8.17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그러나 정청래는 단칼에 거절했죠. 8.17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려는 정청래, 이를 막아보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의 반대 속에서 서로 간에 주파나를 튕기고 있겠죠. 주파나를 하나하나 튕기고 있어요. 자신의 당권을 향한 정청래, 한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전 국무총리 김민석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정청래, 김민석 간의 혈투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재선에 도전해서 당권을 쥐게 됨으로 해서 2년 후에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쥐어틀면서 이재명 대통령 강력하게 맞서려는 정청래, 이번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임되는 사람은요, 공천권을 가지게 돼요. 공천권이 뭡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그 자격을 결정짓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당대표예요. 예? 그러니 2년 후에까지 당대표를 지내는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나서려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보다는 당대표에게 줄을 서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램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방패, 영원히 방패막이를 위해서도 자신을 무조건 지지하고 순종하는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청래에게 공천권을 지지할 수는 없다. 이런 아마 마음일 거예요. 막강한 공천권을 정청래에게 넘겨줘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끝까지 지지하고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는 김민석 전 총리를 당대표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원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마음은 어떨까요? 2026년 7월 1일 와싱턴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 오늘 순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